담배하면 떠오르는 것이 흡연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흡연자 중에서도 헤비스모커, 즉 꿀초가 있겠습니다. 흡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중독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담배를 태웠던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장수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단명하며 그래서인지 천재나 예술가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엔 좀 특이한 꿀초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바로 윌터 일라이어스 디즈니. 애니메이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 하나인 이 사람이 의외로 꼴초였다는 모양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꿈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꿈을 실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내 모든 것이 꿈과 생쥐 한 마리로 시작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월트 디즈니는 이름 그대로 연상되듯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창립자이며 전 세계 대중문화의 상징 중 한 명이자 미국 문화의 전설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1901년 12월 5일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영국령 캐나다에서 이민 온 아일랜드계 빈농이었는데 10세 때 생계 문제로 가족이 미주리 마르셀린으로 이주했지만 여기서 농사 실패로 또 캔자스 시티로 이주했습니다. 언제나 가난했고 때문에 정규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으나 그림기를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했다는 모양입니다. 다만 그림 실력은 뛰어나지 않아 이것으로는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1917년에는 적십자사 트럭 운전수로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이후 캔자스시티 광고업체에서 컷아웃 애니 제작에 착수해 빨간 모자를 만들었는데 이 시기 친구이자 천재 애니메이터 어브 아이웍스와 인연이 닿아서 1922년 래프 오 그램 살을 세워서 신데렐라나 잭과 콩나무 같은 명작 동화 단편 애니 6개를 제작하고 혼자 뉴욕에 가서 11,000달러를 조건으로 배급업체에 팔았으나 계약금인 $100를 받은 채 회사가 도산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혼자 나와서 뉴스 영화 카메라맨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다가 실사 영화 감독이 되려고 헐리우드로 진출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애니메이션 하나에 집념하기로 방향을 틉니다. 형 로이와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를 세웠고 실사 애니 합성 영화인 앨리스 코미디 시리즈로 처음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디즈니는 사업 및 제작, 어부를 다시 불러서 총작화 감독을 맡게 합니다. 1927년 대형 영화사 유니버셜 픽처스의 발주로 만든 오스월드 래빗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인기를 끌자 배급사였던 유니버셜 픽처스는 그 캐릭터를 뺏고 말았습니다. 이때 디즈니는 두 번 다시 딴 회사 청 같은 거는 안 받겠다고 다짐하고 어부와 함께 오스월드를 변형시켜서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를 만들게 됩니다. 미키마우스는 대성공했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널드 덕, 구피 등 전체적으로 현재에도 유명한 인기 캐릭터들을 내세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더 성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30년에 들어 어부와 월트는 갈등이 잦아져서 헤어졌고 펫파워즈와도 대립하게 되자 콜럼비아 픽처스로 옮겨서 최초의 컬러 애니메이션인 꽃과 나무를 만들었고 1932년 유니티드 아티스트로 배급처를 옮긴 후 중편 애니메이션인 아기돼지 삼형제를 만들어 히트를 치게 됩니다. 1934년에는 RKO 라디오 픽처스로 배급처를 옮겨서 장편 영화 제작에 뛰어들어 1937년까지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제작에 돌입하게 됩니다. 제작 당시 주위로부터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빚더미 올랐으나 개봉 후 흥행 성적은 800만 불에 달해 빚더미가 깔끔하게 사라짐과 동시에 임금 체불도 해소, 디즈니 프로덕션 역시 우량 기업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버뱅크로 스튜디오를 옮겼을 때 종업원은 1000여 명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피노키오, 1941년에는 덤보, 1942년 밤비 등을 만들었으나 흥행에는 실패해서 적자로 정리해고 및 임금 삭감 등이 이어져 노사 분규가 벌어지기도 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장편 애니 제작을 중지하고 전쟁 홍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점차적으로 애니메이터, 연출가 등 스태프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됩니다. 1950년 신데렐라, 1951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953년 피터팬 같은 동화 기반의 애니메이션들을 냈는데 그때마다 폭발적인 인기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디즈니 본인은 자기가 직접 감독한 녀석이 아니라고 썩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1953년 부에나비스타란 독자 배급사를 세우고 1955년에는 오랫동안 구상했었던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쉽게 넘어가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전설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4
2004년에는 메리 포핀스로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수상작, 작품상 후보까지 오르게 됩니다. 디즈니는 거의 700편에 가까운 각종 애니메이션과 실사영화, 다큐멘터리 등 제작사로 참여했고 1954년부터는 CBS, 월트 디즈니스 원더풀 월드를 통해서 진행과 해설자로서도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글북을 제작하던 도중 폐암으로 절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버텼으나 몸을 살피지 않고 불철주야 이란 탓에 회복이 늦어지면서 1966년 12월 15일 65세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기억하기 위해 장례식을 치르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애니메이션 업계와 세계 오락 산업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심지어 그 영향력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로도 손꼽히며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엔터테이너이자 가장 유명한 비정치적 공인이라고 일컬었고 뉴욕타임즈는 그를 추모하는 기사에서 아마도 미국과 소련 양쪽으로부터 칭찬받은 유일한 사람일 것이라고 평가했고 뉴욕 데일리 뉴스는 그를 20세기의 아이스포스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영화감독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은 월트 디즈니의 작품을 미국의 가장 뛰어난 예술적 성취라며 극찬하기도 했다네요.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는 워낙 루머도 많고 관련 에피소드가 많지만 그것만 워낙 여기저기 많을 테니까 넘어가고 패코답게 담배 관련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선 디즈니 자체는 아이들이 꿈꾸는 귀여운 캐릭터들과 테마파크, 동화 같은 이미지와는 달리 엄청나게 담배를 피웠던 꼴초였습니다. 그의 딸 다이애는 담배 없는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파이프도 하고 체스터필드, 카멜, 지탄 같은 관련도 했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럭키 스트라이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관리와 마케팅에 철저해서 카메라 앞이나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담배 피는 사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디즈니에서는 이미지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것들과 얽히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에 흡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디즈니랜드에서는 테마파크 내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즈니랜드에서도 원래 메인스트리트에서 담배도 팔았다는 모양입니다. 담배 가게는 이제 사라졌지만 요 인디언 동상은 그대로 서있나 봅니다. 전 디즈니랜드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엄청난 꼴초로 늘 담배를 입에 물고 다녔는데 말년에는 자신이 아동용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로 인식되는 것과 디즈니 경영권 다툼 문제로 우울증에 걸려서 더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어쨌든 10대 때부터 이어져온 엄청난 흡연으로 원래 걸릴 것인지 아니면은 펴서 걸린 건지 그것도 아니면 피니까 빨리 걸린 건지 하여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담배와 역사적 인물, 이번엔 꼴초로 유명했던 디즈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이야기가 많은 인물이라서 테마 하나만 잡고 시작해도 각종 컨텐츠가 나올 정도로 끝이 없지만 이번에는 간단하게 인물 소개와 담배 관련 에피소드 몇 개만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마무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